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미중 관계의 전개 과정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첫 조우입니다. 1784년 8월 미국 성조기를 탄 배 한 척이 중국 남부 광둥항에 입항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중국 황제호였습니다. 이 배는 뉴욕항을 출항한 지 6개월 만에 중국에 도착하였으며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첫 만남입니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1844년 미국과 중국은 마카오 교회 왕샤에서 왕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미국은 열강의 일원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이스라엘 때는 중국과 함께 항일 전선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장개수 국민당과 마주동의 공산당은 내전에 돌입하며 이를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비공식적으로 국민당을 지원하지만 공산당이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주중무국 대사관은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대립과 관계 개선 시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1년이 지난 1950년 10월 중국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미중은 적대적 대립관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소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마주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 모두 대소련 전략상 필요에 의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게 됩니다. 적의 적은 우군이 된 것입니다. 1971년 미국 탁구팀이 방중하고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중은 마침내 1979년 1월 1일 수교하고 미국은 대만과 단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입니다. 다음은 협력과 갈등 시기입니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중은 군사협력을 하기도 하였으나 레이건 행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 1989년 천안무 사건 등 계기시마다 협력과 갈등을 반복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양국은 또다시 공동의 적을 두고 협력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전략 대화를 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은 글로벌 위상에 타격을 받게 되고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불안과 대응입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합니다. 중동 문제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중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발 불안이 스며든 것입니다. 이 와중에 2012년 2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당시 부주석은 미중 신형 대국관계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미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또한 시 주석은 2012년 말 당 총서기로 추대되면서 중국몽을 제청합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는 야심찬 비전입니다. 2013년 시 주석은 중국몽 실천 전략인 1:1로 구상을 발표하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의 진출을 시도합니다.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에서 외국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바뀐 것입니다. 중국 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의 유훈이라는 도광양해 영불당두 즉 조용히 실력을 기르고 나서지 말라는 원칙은 무너지고 미국과의 경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중국몽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했고 1:1로 대응을 위해 2017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합니다. 중국이 품은 칼을 드러냄으로써 미국이 대응에 나서게 되었으며 미국으로서는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셈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말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미국에 도전할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경쟁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중 전략 경쟁의 전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략 경쟁 레이스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경제 경쟁, 군사 경쟁, 체제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 등 곳곳에서 치열한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금융, 첨단기술, 군사안보, 인권, 가치 등 경쟁의 영역과 대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쟁의 터널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투키디스의 함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이고 반도체 강국이며 미국과는 동맹관계이고 중국과는 경제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미중의 전략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6년 사드 결정 때 그랬고 지금은 치포 참여 여부로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